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때는 2017년 8월 11일 새벽 1시 43분. 덴마크 경찰에 신고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자신의 여자친구가 일이 생겨서 나갔는데 지금껏 연락도 안 되고 집에도 오지 않는다. 신고자가 크게 걱정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경찰이 이 신고를 접수하기 위해 묻게 됩니다. 여자친구분 마지막으로 본 곳이 어딘가요? 근데 이때 남자친구, 그 신고자의 대답이 의외였어요. 그니까 거기가 잠수함입니다. 잠수함이요? 실종된 여자친구 킴 월. 그녀는 당시 30살이었고 스웨덴 출신 프리랜서 기자입니다. 그동안 기자로서 킴은 스리랑카, 우간다, 쿠바, 북한까지 여러 나라들을 돌아다니면서 아주 열정적으로 취재를 했어요. 그 덕에 유명한 가디언지나 또 뉴욕타임즈에 그녀의 기사가 실렸고요. 당시 2017년 그때 킴은 남친과 함께 덴마크에 거주 중이었는데요. 킴이 실종되던 2017년 8월 10일 킴과 남자친구는 원래 지인들을 집에다 초대해서 파티를 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먹을거리 마실거리 준비를 하고 있던 와중에 땡! 하고 킴이 한 통의 메시지를 받게 되죠. 그걸 본 킴이 대박! 하면서 막 흥분하는 거예요. 이 메시지는 덴마크의 벤처 사업가이자 백만장자 발명가 피터 매드센에게서 온 것이었습니다. 피터 매드센, 그는 당시 덴마크에서 가장 성공한 사업가 중 한 명으로 이름을 날리고 있었어요. 별명이 덴마크의 일론 머스크다라고 불렸는데 어느 정도인지 짐작이 좀 가시죠? 그럼 일론 머스크가 우주 사업을 펼쳤다면 이 사업가 피터 매드센의 관심 분야는 해저였습니다. 지난 2002년에 그는 덴마크에서 최초로 개인 잠수함을 만드는 데 성공해요. 그리고 또 2005년에는 덴마크 최초로 디젤과 전기를 연료로 하는 잠수함을 개발해냈고요. 또 곧이어서 세 번째 잠수함, 일명 노틸러스 UC3 프로젝트에도 착수를 했습니다. 참고로 이건 당시에 가장 큰 규모의 개인 잠수함으로 기록됩니다. 킴은 기자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랫동안 이 피터 매드센을 인터뷰하고 싶어 했어요. 끈질기게 연락을 했지만 몇 달간 답장을 받지 못했거든요. 반포기 상태였죠. 그러다 마침내 내가 인터뷰를 하겠다라는 답장을 받게 된 겁니다. 더구나요, 이 피터가 자신의 세 번째 잠수함 노틸러스로 킴을 당장 초대하겠다는 거예요. 킴이 너무 좋아서 어쩔 줄 몰랐죠. 이 절호의 기회를 놓칠 순 없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파티를 당장 취소하고 막 외출 준비를 서둘렀죠. 저녁 8시, 킴은 남자친구와 함께 그 잠수함이 있는 선착장에 도착해요. 그러면서 인터뷰는 한 2시간 정도? 그 정도 걸릴 거야. 좀 더 걸릴 수도 있고. 걱정하지 마. 내가 진짜 멋지게 해내고 올게. 굉장히 킴은 또 흥분했고 설레어 하면서도 자신만만한 태도였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홀로 잠수함으로 들어갔죠. 그녀를 데려다 주고 남자친구는 다시 집으로 향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새벽이 될 때까지 킴에게서 연락이 없는 겁니다. 자, 이 킴이 탑승한 잠수함 노틸러스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건 밤 12시쯤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 잠수함이 해저를 다니니까 침몰한 거 아니야? 이런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경찰은 이 신고가 새벽에 접수됐는데도 불구하고 비상사태일 수 있다. 바로 수색 작업에 돌입했죠. 몇 시간이 지났고요. 날이 밝습니다. 아침 10시 30분 덴마크 쾌게베이의 한 등대 근처에서 이 문제의 잠수함이 목격됐어요. 그런데 경찰의 예상과는 다르게 딱히 손상된 곳은 없어 보였죠. 육안으로는요. 경찰은 구조가 필요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바로 보트를 띄웁니다. 그래서 그렇게 붕 하고 서서히 잠수함에 가까워지던 순간 갑자기 잠수함이 막 굉음을 내기 시작합니다. 아니 여태 가만히 있다가 급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빠르게 물속으로 가라앉고요. 경찰이 이걸 보고 있다 당황했죠. 무슨 상황이야. 그런데 바로 이때 잠수함의 그 위쪽 해치가 열리더니 사람의 형태가 보입니다. 그 잠수함의 주인 피터 매드센이었어요.
허둥지둥 잠수함을 빠져나와서 헤엄을 치더니 이 경찰 보트로 도와달라며 다가옵니다. 그러는 동시에 잠수함은 물속으로 아예 가라앉아 버렸고요. 아니 이게 도대체 지금 무슨 상황인지 파악이 안 돼요. 그래서 경찰도 물었죠. 그랬더니 피터가 말하길 잠수함에 이상이 생겼어요. 지금 오작동 중입니다. 라는 거예요. 아니 그럼 그렇고 킴은요? 이때 피터가 말하길 잠수함에는 자기 말곤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어젯밤에 분명 같이 탔잖아요. 자, 피터의 증언에 따르면 전날 저녁 그는 분명 인터뷰를 수락했고 킴과 함께 잠수함에 올랐어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기계에 이상이 생긴 걸 알아챘죠. 그래서 우선 안전을 위해 그녀를 가까운 섬에다 내려주고 자기는 잠수함을 타고 바다를 떠돌다가 극적으로 탈출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어디까지나 피터의 주장이잖아요. 경찰은 100% 확신할 수는 없었죠. 그래서 여러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하에 피터를 체포합니다. 근데 체포했다 한들 아직까지 혐의는 없어요. 밝혀진 게 없으니까요. 이제 다음으로 주목해야 할 건 바로 잠수함입니다. 안에 킴이 없는지 고장난 건 맞는지 확인을 해야 하는데 이 잠수함이 이미 수심 7m 아래로 가라앉아 버렸어요. 선체를 지상으로 끌어올리지 않는 한 내부 조사는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우선은 잠수부가 물속에 들어가서 선체의 외부를 살펴보게 되거든요. 근데 어라? 이 잠수함이 다시 내려진 게 확인됩니다. 아니 이거는 잠수함이 고의로 가라앉도록 조작된 정황이었어요. 수상한 냄새가 나죠. 경찰은 즉각 피터에게 본격적인 취조를 시작해요. 그렇게 사건 발생 이틀 만인 8월 10일, 피터는 돌연 진술을 번복합니다. 사실 잠수함 안에서 불의의 사고가 나서 킴이 사망했다는 거예요. 무슨 사고냐? 잠수함이 이제 킴을 태우고 해저 17m가량 수면 아래로 쭉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이 거대한 해치 커버가 킴의 머리 위로 떨어져서 즉사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분명 그럼 사고잖아요. 근데 피터는 자기 잠수함에서 죽었고 이게 혹여나 살인으로 의심받을까 두려웠대요. 그래서 킴을 수장시키기로 결정했죠. 자, 이 말인 즉슨 지금 전날 킴을 섬에 내려줬다? 이건 거짓말인 거예요? 아니 근데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사람의 주장을 우리가 어디까지 믿을 수 있냐고요. 이후 경찰은 피터의 연구실 그리고 사무실을 다 압수수색해서 수사를 확대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컴퓨터에서 아주 기분 나쁜 것들이 무더기로 발견됐죠. 그건 일명 스너프 필름이었는데요. 제가 이게 참 설명하기도 힘든데 이 스너프 필름 안에는 살인, 고문, 강간 등의 범죄 장면을 찍은 영상이 담겨 있습니다. 피터 매드슨의 컴퓨터에 있던 거예요. 게다가 피해자들은 대부분 여성들이었고요. 피터는 여기에 대해서 나 그거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거다 라고 변명을 합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전문가에게 맡겨서 분석을 해보니까 더 끔찍한 사실이 밝혀져요. 영상 속의 여성들이 돈을 받고 이런 걸 일부러 찍은 게 아니라 실제 상황이 아닌가 의심되는 겁니다. 게다가 그중 일부는 다운받은 게 아니라 직접 촬영된 것 같다라는 분석도 나오고요. 아니 백만장자라는 피터 이 인간 도대체 뭐냐고요. 이후 경찰의 의심은 점점 확신이 됩니다. 수사가 진행되면서 이 피터와 전에 사귀었던 연인들도 다 불러서 조사를 하거든요. 근데 그들이 말하길 피터가 사실 막 성관계를 하는 중에 목을 조르는 것에 굉장히 집착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또 더 기괴한 것도 있습니다. 잠자리를 하는 동안, 연인이 잠자리를 하는 동안 영상을 틀어놓는 걸 즐겼대요. 근데 그 영상이 어떤 거냐면 막 여성들이 목이 잘려서 사망하는 스너프 필름이었고요. 이거 너무 소름 돋아요. 전 여친들 또한 이게 너무 기분이 나쁘고 이상했죠. 하지만 피터가 워낙 괴짜 성향이 있었고 또 성공한 사람이라 뭐라고 좀 강하게 비난하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좀 이상한 변태 취향이 있구나 정도로만 여기고 넘긴 거죠. 변태 백만장자? 자기가 원하면 뭐든지 그게 살인이어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건 아닐까요?
이렇듯 피터에 대해 양파 까듯이 하나하나 진실이 밝혀지고 있을 무렵 수사 3일차인 8월 13일 마침내 그 수면 아래 있던 노틸러스가 인양됩니다. 경찰이 빨리 가서 내부 조사를 진행했죠. 그랬더니 예상대로 잠수함 곳곳에서 킴의 혈흔이 발견돼요. 하지만 시신은 없었습니다. 자, 그럼 이것만 가지고 이게 그냥 사고였는지 아니면 살인이었는지 이게 피터의 증언을 밝힐 수 있는 게 충분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추가적으로 경찰이 내부 곳곳을 조사하다가 마침 엔진실에서 킴의 속옷을 발견합니다. 근데 좀 이상해요. 머리를 부딪혀서 사망했는데 왜 여기서 속옷이 나오냐고요. 앞뒤가 맞지 않죠. 의심스러운 정황입니다. 시간이 좀 지났고 킴이 홀로 잠수함에 들어간 지 11일 만인 8월 21일. 잠수함이 위치했던 바로 그 해변에서 문득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던 행인이 저기 그 물 위에 둥둥 떠 있는 이상한 물체를 발견해요. 자세히 가까이 가서 보니 여성의 잘려진 상반신이었죠. 목, 팔, 다리 없이 오직 몸통만 있습니다. 서둘러 수거를 했고 경찰이 DNA 검사를 한 결과 그건 킴의 것이었습니다. 이 시신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절단부를 보니까 아주 날카로운 걸로 깔끔하게 잘려나간 상태고요. 또 몸통에는 15개나 되는 자상이 곳곳에 아주 뚜렷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근데 이 자상들, 킴이 숨진 이후에, 그러니까 사후에 생긴 것이 드러났어요. 죽고 나서 왜 상처가 난 걸까요? 자, 이건 추후에 분석을 해보니까 시신이 물 위에 떠오르는 것을 방지하려고 이런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몸속에 가스가 차오르잖아요. 그럼 몸이 떠오르니까 그걸 막으려고 했던 거죠. 게다가 더 심한 건 시신 내부에서 무거운 금속체가 나와요. 이거 역시 시신 떠오르지 못하도록 채워둔 거죠. 게다가 끝이 아닙니다. 정말 더 소름 돋는 게 있는데요. 몸통에서 외음부가 고의적으로 잘려나간 흔적이 나왔습니다. 죽기 전에도, 아니 죽은 후에도 얼마나 끔찍한 고통을 당했는지 정말 이 몸통만으로도 알 수 있었어요. 그렇게 시신 일부가 발견되고 약 한 달 반이 지난 10월 6일, 이번엔 코펜하겐 근처 해안에 비닐봉지가 둥둥 떠밀려 왔습니다. 설마. 네, 맞아요. 그 안에는 킴의 나머지 신체 부위인 팔, 다리, 머리가 들어있었죠. 그리고 여기엔 옷가지와 가방도 들어있었습니다. 피터가 진술했던 머리의 외상, 그러니까 머리에 해치가 떨어져서 상처를 입었다 했죠? 근데 머리의 외상은 보이지 않습니다. 피터의 증언이 거짓이었다는 게 명백히 드러나고 있었죠. 한편 피터는 주장을 굽히지 않아요. 계속해서 나는 이 사고가 나서 킴을 수장을 했을 뿐이지만 시신은 훼손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성적인 학대도 펄쩍 뛰면서 부인을 하고요. 피터가 말하길, 아니 내가 세상에 다 가진 사람인데 그런 짓을 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아니 그런 놈이 스너프 필름 같은 걸 보고 있어요? 어쩌면 피터에게 이 잠수함이라는 공간은요, 그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자기가 불러들인 여성이 도망갈 수 없게 그렇게 만든 공간은 아니었을까요? 완벽한 범죄의 장소인 거죠. 그러고 보니 킴은 피터가 자기 잠수함에 초대한 4번째 여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도 3명의 여성들을 초대했는데 그녀들 중 유일하게 킴만 초대에 응한 거예요. 남자친구에 따르면 사실 킴도 너무 갑작스럽게 인터뷰였고 좀 잠수함을 타야 된다는 것에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몇 달 동안 피터를 인터뷰하려고 자기가 노력한 게 있고 오늘이 아니면 이거는 기회를 놓친다 싶어서 바로 달려간 거고요. 근데 그날 이런 비극을 겪게 될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죠. 이쯤 되니까 피터 매드센? 이 인간이 좀 궁금해집니다. 덴마크에서는 국민 영웅급이었어요. 1971년생인데 어릴 적의 가족 환경이 평범하다고 보긴 어렵죠. 피터의 엄마 안니는 남편 칼보다 30살 이상 어렸는데요. 안니가 이 남편과 결혼을 할 때 이미 자식이 셋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칼과 재혼을 하고 나서 피터를 낳았던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 칼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폭력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걸핏하면 손찌검을 하는데 자기 친아들인 피터를 빼고 나머지 의붓자식들 그 형들을 막 죽도록 패기일쑤입니다. 결국 참다 못한 어머니 안니는 피터를 포함해서 4명 자식 다 데리고 집을 나가버리거든요. 근데 어찌 이제 엄마가 이 아이들 혼자 키우기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6살이 되던 해 피터는 아빠에게 돌아가게 돼요. 이후에 그는 또 평탄한 삶을 살아간 것 같아요. 워낙 어렸을 적부터 과학에 지대한 관심을 보였고요. 10대 시절에는 화학 선생님과 함께 소형 로켓을 만들기도 했고요. 과학자로서는 잠재력이 많던 아이예요. 그 가능성을 잘 발휘해서 앞서 소개한 대로 성장하면서 잠수함 개발 성공하고 천재 발명가로 이름 날리고 머지않아 부까지 축적하게 됩니다. 피터 매드센은 명석한 두뇌, 머리 좋은 사람이고 또 열정도 넘치는 사람으로 이제 언론에 소개가 되었고요. 또 원래는 그 평범한 엔지니어 출신이었거든요. 그러다가 백만장자가 됐으니까 약간 젊은 사람들한테 롤모델급이었어요. 강연도 많이 했고 사회적으로 유명인사였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쌓아온 명성과 반대로 실제로는 상당히 추악한 본능을 숨기고 있었던 거죠. 어쩌면 킴 사건이 아니었다면 덴마크 국민 롤모델이던 그가 실제로는 막 스너프 필름 즐겨보고 그걸 또 제작까지 했을 수 있다라는 걸 아무도 몰랐던 겁니다. 피터 매드센이 추락하는 것도 한순간이었어요. 2018년 1월 그는 살인과 사체훼손, 성추행 혐의를 받습니다. 사실 시신이 굉장히 훼손된 상태여서 성적인 접촉이 있었느냐 이 부분은 좀 밝혀내기 어려웠다고 해요. 하지만 피해자의 외음부가 잘려 있었다. 그것도 고의로. 그것만으로 학대의 근거가 되었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또다시 반전이 일어나죠. 2018년 3월 법정에서 피터가 진술을 번복하는 거예요. 이번엔 뭐라고 할까? 킴이 사실 갑작스러운 공기압 저하로 인해서 사망했다는 거죠. 좀 자세히 들어보면 당시 자기는 갑판 위에 있었고 킴은 선 내에 있었대요. 그러니까 잠수함이 약간 수면 위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때 마침 잠수함 내부가 진공 상태가 되면서 배기가스로 인해 그녀가 사망했다는 진술이죠. 이 부분 저는 좀 잠수함을 잘 몰라서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어쨌든 그러면서 시신을 훼손한 사실도 부분적으로 인정을 합니다. 근데 이게 변명이 참 어처구니가 없어요. 원래 죽은 킴의 시신을 내가 잘 묻어주려고 했는데 그녀의 몸이 생각보다 무겁더라. 그러니까 잠수함에서 혼자 꺼내는 게 너무 힘들었대요. 그래서 신체를 토막 내서 버릴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아니 그럼 그 안에 금속 물질 채운 건요? 그건 자기가 이 죽은 이를 위한 일종의 장례식이었다는 이 어이없는 설명. 피터는 정신감정을 받았습니다. 이거 보통 정상인 아니잖아요. 그 결과 예상대로 일반인에 비해서 공감 능력과 또 죄책감을 느끼는 능력이 현저히 낮게 나와요. 하지만 여전히 지능만큼은 굉장히 높더라고요. 따라서 전문가들은 그가 고지능 사이코패스 플러스 나르시즘 성향을 아주 많이 가진 사람이다라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이렇게 진술을 바꾸긴 했어도 여전히 그는 성적인 접촉은 부인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딱 이때 검사 측에서 자 보십시오 하면서 박 찢겨진 킴의 스타킹과 속옷을 증거로 제출합니다. 게다가 애초부터 잠수함으로 킴을 초대할 때부터 피터가 살인을 계획한 거다라는 증거가 나와요. 로프, 칼 이런 범행 도구들을 구입해둔 거죠. 검사 측도 이렇게 강하게 증거로 압박을 하니까 피터에게 상황은 불리하게 흘러갔습니다. 결국 법정은 검사 측 손을 들어줍니다. 피터 매드센이 킴을 잠수함으로 일부러 유인해서 결박, 고문한 끝에 토막 살해한 정황이 인정된 겁니다. 2018년 4월 그는 종신형을 선고받았고 억울하다면서 항소를 했지만 형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또 이게 끝이 아닙니다. 그가 수감된 지 한 2년 반쯤 지난 2020년 10월에
다시 피터 매드센의 이름이 막 언론을 장식했어요. 아니 세상에 탈옥을 한 거예요. 다행히 탈옥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근처 주택가에서 체포가 되긴 했거든요. 근데 이 탈옥 과정도 좀 어이가 없는 게 이 사람이 머리가 좋잖아요. 그러니까 감옥에서 폭탄, 진짜가 아니라 가짜 폭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걸 인질로 잡고 간수를 위협해서 탈출에 성공한 겁니다. 근데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피터가 잠수함까지 만든 명석한 두뇌의 사람이다 하니까 나 지금 폭탄 있다. 여기에 간수들도 다 저거 진짜려니 하고 속은 겁니다. 주택가에서 실제로 그를 체포했을 때 그때까지만 해도 경찰도 진짜 폭탄인 줄 알고 폭탄물 전문가들이 막 총출동했다고 해요. 웃지 못할 해프닝이죠. 이 사건으로 그는 21개월의 형이 더 추가됐거든요. 근데 이미 무기징역이라 별 의미는 없습니다. 근데 만에 하나 이제 수십 년이 지나서 그가 가석방을 신청하게 된다면 이게 효력을 발휘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겨우 그 사이인 2020년 10월 지긋지긋합니다. 피터가 또 뉴스에 등장해요. 이번에는 수감을 하던 중에 돌연 러시아 아티스트 제니 쿠르펜과 결혼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옥중 결혼이요. 그래서 막 대중들이 화가 나가지고 그 제니 쿠르펜의 페이스북 찾아가서 넌 정신이 있는 사람이냐 하면서 막 악플을 남겼죠.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남편에 대해 이렇게 남겼습니다. 제 남편은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고 벌을 받는 중입니다. 근데 어찌됐건 그는 굉장히 아름답고 또 똑똑하고 재능 있고 배려심 넘치는 사람이에요. 제 남편도 피해자입니다. 죽지 못하고 살아서 그 벌을 받으니까요. 이게 무슨 개똥 같은 소리죠? 이 여자요. 아무래도 이 피터 매드센의 그 유명세를 이용해서 자기도 악플이든 선플이든 관심을 좀 받으려는 거 아닐까요? 실제 이후로도 주기적으로 페이스북에 이번에 남편 면회 갔다 왔다 막 그 사진을 인증하면서 애정을 과시했습니다. 아니 관심을 갈망하고 있었겠죠. 한편 킴의 사망 이후 그녀의 가족들과 또 친구들은 그녀의 이름을 따서 킴 메모리얼 펀드를 설립합니다. 이게 해마다 킴처럼 취재에 열정적이던 여성 언론인들을 선정해서 후원금을 지원하고 있는 단체인데요. 그러면서 유족들은요, 이 사건의 피해자 킴이 단순 피해자가 아니라 열정적인 언론인으로 그렇게 생을 마감한 것으로 기억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오늘 사건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편하게 댓글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디바제시카였습니다.